사돈, 남의 개업식 와서 멀뚱히 있지 말고 저 옷들 다림질이나 좀 해요. 박경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축하객들이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 여자에게 집중되었죠. 바로 제 어머니 최정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억지로 쥐어준 다리미가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려 했지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참아. 별일 아니잖아. 별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날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박경자의 옷가게 박경자의 파리지행 확장 개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경자는 계속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혼 후 드디어 자신만의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며 몇 달 전부터 들뜨게 준비했었죠. 서윤아, 우리 어머니 개업식에는 꼭 와야 해. 친정 어머니도 모시고 와. 남편 진우가 일주일 전부터 당부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어머니 최정숙까지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 개업식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박경자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가기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가야지. 사돈댁 중요한 날인데. 어머니는 언제나 그러셨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분이셨습니다. 개업식 당일 가게 앞에는 화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색색의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가게 간판도 새로 달렸더군요. 박경자의 파리지행이라는 화려한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수십 명의 축하객들로 북적거렸어요. 박경자의 친구들, 이웃 상인들,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박경자는 새로 맞춘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로 한 파마까지 더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서윤이 왔네. 사돈도 오셨고. 박경자가 저희를 보더니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제가 준비해온 화환을 전해드렸어요. 박경자는 대충 받아보더니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박경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옷들이 포장해서 막 꺼낸 상태라 심하게 구겨져 있었거든요. 옷걸이에 걸린 블라우스들과 원피스들이 모두 주름투성이었어요. 손님들에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보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이 옷들 좀 봐요. 이런 걸 어떻게 손님들에게 보여드려? 완전히 망신이네. 박경자가 옷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투덜거렸어요. 개업 첫날인데 이런 상황이니 정말 곤란했죠. 그때 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사돈댁,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죠. 평생을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 정말 고마워요. 박경자는 반가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옷을 구경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정작 보여드릴 옷들은 구겨진 상태였죠. 이거 정말 큰일이네. 손님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경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개업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경자가 갑자기 어머니를 향해 폭탄 같은 말을 던진 거예요.
사돈, 남의 개업식 와서 멀뚱히 있지 말고 저 옷들 다림질이나 좀 해요. 안 그러면 손님들한테 뭘 보여드리겠어?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대화를 멈추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박경자가 다리미를 어머니에게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거죠? 개업식에 축하하러 온 손님을 일꾼 취급하다니요.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참아. 별일 아니잖아. 별일이 아니라고요? 제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진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속삭였지만 진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괜히 나서면 더 복잡해져.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어머니는 정말로 다리미를 들고 구석진 곳으로 향했어요. 축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아, 며느리 친정어머니래요. 개업식에 와서 일을 시키다니. 좀 그렇네요.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 심해. 어머니의 어깨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든 친절했던 어머니였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박경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가게 직원인 양부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숙 씨, 저 분홍색 블라우스부터 다려주세요. 손님이 보러 오신다니까. 박경자가 또 다른 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다림질을 계속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건 정말 엄청난 크기의 화환이었어요. 가게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큰 화환이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백합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금색 리본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일반 화환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박경자가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화환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어요. 와, 진짜 크다. 저런 화환은 처음 봐. 얼마나 비쌀까?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경자 사장님 되십니까?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프로다운 느낌이 났어요. 네, 맞아요. 저인데요. 박경자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이런 큰 화환을 받는 게 자랑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보내시는 분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남자들이 화환을 조심스럽게 가게 중앙으로 옮겼어요. 정말 웅장했습니다. 다른 화환들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죠. 박경자는 완전히 들뜬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멋진 화환을 보내주셨을까요? 정말 고맙네요. 박경자가 화환 주위를 돌며 감탄했어요. 리본에 뭐라고 적혀 있나 봅시다. 박경자가 신이 나서 리본에 적힌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축개업,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을 읽는 순간 박경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우진빌딩 자산관리 대표이사 최정숙? 박경자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아하하. 이게 뭐야? 사돈 이름이랑 똑같네. 박경자가 손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돈 이름이 최정숙인데 여기도 최정숙이래요. 참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손님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 거죠. 누가 이런 장난을 쳤나?
동명이인이겠지만 참 웃기네요. 박경자가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화환을 배달한 남자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기 짝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장난으로 배달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배송하라고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박경자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우진빌딩 자산관리 최정숙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환은 300만 원짜리 특급 상품이고 주문서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박경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님들도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상품입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박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박경자가 그것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빌딩 자산관리 대표이사 최정숙. 이번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명함에는 어머니의 사진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박경자가 명함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다림판 앞에서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사돈. 아니, 최정숙 대표님? 박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확고한 사업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진빌딩 자산관리 대표이사 최정숙입니다. 어머니가 다리미를 다림판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축하합니다, 박경자 사장님.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 말과 함께 가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경자가 명함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박경자가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사돈이 무슨 회사 대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설마 농담이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보낸 게 맞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가게 안이 다시 한번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돈이 정말 회사 대표라는 거예요? 박경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보내요? 300만 원짜리 화환을? 그리고 우진빌딩 자산관리 대표이사는 또 뭐예요? 박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사돈이 사기라도 치는 건 아니죠? 남의 명함 훔쳐서 이런 장난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게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너무 무례한 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면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최정숙 대표님 계신가요?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어요.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진빌딩 자산관리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 계약건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죠? 박경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김 실장을 바라봤어요.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진짜 우진 빌딩 자산관리에서 오신 건가요? 박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이신 최정숙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김 실장이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경자가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우진빌딩 자산관리 김 실장이었거든요. 명함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직급까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정숙 대표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요? 박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 실장이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최정숙 대표님은 강남 일대 빌딩 수십 채를 소유하신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빌딩을 수십 채? 박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부터 상가 건물까지 다양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김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김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 상가 건물의 실소유주이십니다. 그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박경자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건물 전체가 최정숙 대표님 소유입니다. 박경자 사장님께서 임대하여 운영하고 계신 거죠.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부동산 등기 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박경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등기 부등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최정숙, 집원, 면적, 소유권 이전일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럴 수가. 박경자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럼 사돈이. 아니, 최정숙 님이 제 집주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당신 부부는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해오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당당하고 확고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헐, 대박이다. 진짜 건물주였네. 그럼 아까 다림질 시킨 거는 뭐야? 완전 반전이네. 박경자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대단한 분이셨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견뎌오셨을까요? 대표님, 오후 3시에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 김 실장이 시계를 보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경자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개업 축하드려요, 박 사장님.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린 거였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요? 박경자가 중얼거리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박경자에게 쏠렸어요. 이제는 동정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요, 박 사장? 더 이상 사돈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존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비즈니스 관계로 선을 그은 거였어요. 박경자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대표님. 정말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다고요. 지난 10년간 내 딸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매번 집에 와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았습니다.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서윤이가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박경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으셨네요. 어머니가 다림질 때를 가리켰습니다. 남의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주는 사람을 일꾼 취급하다니.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박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조용히 하시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론 방금 제게 다리미를 쥐어주셨는데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때 남편 진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서야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어머니도 정말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진우가 박경자를 쳐다보며 눈짓했어요. 박경자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로 되는 일인가요? 김 실장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실장, 처리해 주세요. 네, 대표님.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경자 사장님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이 새로운 서류를 박경자에게 내밀었어요. 지금까지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대표님의 특별한 배려였죠. 뭐라고요? 박경자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정상 임대료는 월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특별히 250만 원으로 해주신 거예요. 김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10년간 매월 250만 원씩 총 3억 원의 혜택을 받으신 셈입니다. 박경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어요. 대표님께서 더 이상 특별 대우를 해드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박경자가 벌벌 떨며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정상 임대료를 내셔야 합니다. 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박경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지금까지 250만 원을 내왔는데 갑자기 2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다니. 계약서를 다시 보시죠.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임대료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약 사항 해지 시 정상 임대료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박경자가 서류를 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작은 글씨로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제발요, 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 박경자가 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김 실장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어요. 김 실장.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경자 씨에게 제공했던 임대료 할인 특약은 오늘부로 파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달부터 정상 임대료를 청구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계약서상 모든 조항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어요. 김 실장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업시간 준수, 소음 관리, 공용구역 청결 유지, 화재 안전 규정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떨고 있었어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과 비즈니스는 별개입니다. 김 실장 가죠. 네, 대표님. 어머니가 가게를 나가려는 순간 저를 돌아봤어요. 서윤아, 너는 나중에 집에 와라. 네, 어머니. 어머니와 김 실장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개업식은 완전히 망쳐진 분위기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수고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모두 떠났어요. 화려하게 시작된 개업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난 거였죠. 며칠 후 박경자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진우가 집에 와서 그 내용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임대료 할인 특약 파기, 계약서상 모든 조항의 엄격한 관리 감독, 위반 시 즉각 법적 조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연체료까지. 하루만 늦어도 일할 계산으로 연체료가 붙는데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야. 진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박경자와 진우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파트 앞에서 버텼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김 실장이 대신 나와서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어머니의 차가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정에 호소하거나 눈물로 호소할 수 없었어요. 철저히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어머니 회사에서 임시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긴 했지만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머니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도 모두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윤 씨, 이 서류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가 나타난 거예요. 서윤아. 진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자라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더 이상 진우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윤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진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윤아, 제발. 제발 다시 시작하자. 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사랑했잖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 제가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엄마가 건물주가 아니었을 때도 내 편이 되어줬어야지.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모멸할 때 언제 내 편이 되어줬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나한테 참으라고 했잖아요.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성격이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진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장모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어머니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제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명절 때마다 나만 부엌일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하인 취급하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무시하던 걸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매일 집에 와서 우는 아내를 보고도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편했을 거예요. 어머니 편도 들고 아내 편도 드는 척하면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잖아요. 진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존댓말을 버리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너 이제 엄마 돈 많아서 좋겠다. 나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오겠지.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어요.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무시하는 거지. 이제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우쭐대는 거야? 진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10년을 같이 살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할 때 가난한 너를 데려다 살려줬잖아. 제가 진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잘해줬다고요? 언제요? 언제 저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맞아. 이제 당신 같은 건 눈에도 안 들어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기 때문이야. 진우가 제 말을 자르려 했어요. 당신은 강자 앞에서만 굽신거리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이고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손님,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진우가 보안 요원들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서윤,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너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진우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하고는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기분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회사 법무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이 어머니에게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님, 박경자 씨에게 정식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먼저 임대료를 정상가로 인상했습니다. 월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요. 김 실장이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업시간 준수, 소음 관리, 공용구역 청결 유지, 화재 안전 규정, 폐기물 처리 방법까지 모든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연체료는 어떻게 설정했나요? 하루 연체 시 일할 계산으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일 연체 시 경고장, 일주일 연체 시 계약 해지 통보가 발송됩니다. 김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니까요. 박경자의 가게는 이제 운영이 완전히 불가능해졌어요. 월 500만 원의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게다가 까다로운 계약 조건들까지 추가되니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박경자가 어머니 회사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김 실장이 만났다고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어요? 대표님 지시대로 감정적 해결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서대로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진우가 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윤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이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또 정이라는 말을 하는군요. 정. 제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었어. 당신의 사랑은 강자 앞에서만 작동하는 비겁한 계산일 뿐이야. 서윤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사업가로서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말을 끝내려는 순간 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좋다. 너희들 다 잘 되라고 해. 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후회는 제가 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진우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회사에 정식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서윤이라는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첫 출근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라. 네, 어머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지?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모든 걸 뒷받침해 줄게.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박경자와 진우는 경제적 파탄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서기 시작했어요. 박경자가 진우에게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제대로 빌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서윤이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진우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서윤이한테 그렇게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서로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원칙을 고수하셨어요. 감정적 해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과 법대로. 어머니는 김 실장을 통해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 회사 비서실 소속으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다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니 모든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매일 깨달았습니다. 이서윤 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 씨, 이 업무 부탁드려요. 서윤 씨, 오늘 회의 자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만 불렸던 제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친절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배우세요.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서윤 씨가 일 잘한다고 대표님이 칭찬하시던데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경자와 진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월 500만 원은 박경자의 가게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까다로운 계약 조건들까지 지켜야 했으니까요. 박경자는 진우를 원망했고 진우는 박경자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장모님을 잘못 대해서 이렇게 됐다. 어머니가 서윤이를 괴롭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처음부터 서윤이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남편으로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둘 다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박경자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진우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계약과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감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옥 같던 10년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제 꿈을 꿀 수 있고 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진우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벽에 박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어요. 박경자도 고향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 60이 다 되어서 새로 일을 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 소식을 들어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머니가 뒷받침해 줄게.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였어요. 서윤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대표님이 서윤 씨 칭찬하시던데요. 다음 승진 후보에 서윤 씨 이름이 올라왔다던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박경자를 마주쳤어요. 강남역 근처에서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옷도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경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서윤아. 박경자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박경자의 서러워하는 뒷모습이 보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박경자를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이미 끝난 일이야. 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쟤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날개를 달아주셨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 회사의 부장이 되었어요. 제 노력과 실력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진우는 가끔 연락을 시도하지만 받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박경자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10년 동안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